그래서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이런 방식의 유연성들을 갖다가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. 오늘 경실련 발표가 있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 노동자가 집을 사려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서울에 30평형대 아파트를 사려면 20년 걸리는데 이제 38년 걸린다. 불과 4년 한 7, 8개월 사이에 서울의 아파트 값은 2배가 올랐고 노동자 월급은 고작 11%가 올랐다.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이 경실련의 발표가 또 하나의 입증하는 건데, 이재명 후보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건 좋습니다. 그런데 이재명 후보 그동안 뭘 했습니까?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. 국민들은 이미 부동산 정책 26전 26패 모든 언론이 그렇게 쓰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, 탈원전의 문제도 모든 언론이 제기했고 국민 여론도 이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 단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표 때문에 이 정부를 비판한다. 그 진정성이 있겠습니까? 국민들이 현명하게 보시려고 생각합니다. 예. 자,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 박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죠. 당내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말에는 맥락이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송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? 거기 가면 뭐 지침이 쫙 나. 제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그런 거 써가지고 막 그저 아주 표 얻으려고 진짜 존경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? 이런 분들 계시던데 그 전혀 아닙니다. 말이란 맥락이 있는 거죠. 맥락이. 예? 앞뒤 맥락이. 그래서 맥락을 무시한 참 진짜 문제입니다.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 수준을 무시하는 그런 일인데. 자, 그러니까 존경하는이라고 말했지만 그게 진짜 존경해서 쓴 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. 이러자 국민의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 특히 원희룡 후보, 그러니까 전 제주지사는 이중언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. 그리고 이 표현도 썼습니다.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래놓고는 진짜 존경하냐? 내가 어디를 봐서 내가 존경할 사람이냐? 이렇게 얘기해요. 그다음 뭐 국토보유세 하겠다. 근데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. 기본소득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. 그래서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존경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이렇게 이중 언어를 쓰고 있는데요. 이중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은 사기꾼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. 네, 좀 센 발언입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딜레마라고 할까요?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그 표현도 그냥 들으면 뭐 의례적이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약간 박 전 대통령을 이제 비꼬는 듯한 그런 표현도 들어 있는데,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, 그리고 이제 이른바 대구 경북의 일정한 공약 이런 것들을 하는 흐름 속에서 이 말이 또 받아들여지는 해석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셈법이 숨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또 나오는 것이거든요. 예. 마찬가지로 이제 정책에 대해서도 뭐 기본소득이나 국토보유세 이런 부분들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. 그리고 언론에서는 어쨌든 안 하겠다. 이 내용을 또 강조를 합니다. 근데 또 이재명 후보 얘기 들어보면 완전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, 그렇죠. 이제 나중에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어쨌든 국민 반대가 심하면 뭐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맥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공약을 철회한 적은 없다라고 그렇죠. 얘기를 체류한 적 했거든요.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전체적으로 제가 딱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처한 딜레마예요. 그러니까 중도로는 좀 가고는 싶은데 그것을 완전히 중도로 갈 수는 없고,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고, 이 상황에서 놓여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건데, 제가 보기엔 지금 저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로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. 어떤 점? 첫째, 이낙연 전 대표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일단 그래서 내부 집토끼를 좀 단단하게 다지는 일이 선행이 돼야 돼요.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일어나고 있고. 지난번 호남 방문 때 안 나타나셨죠? 그렇습니다. 그 뒤로도 뭐 의미 있는 어떤 두 사람 간의 만남이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,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, 김종인, 이준석 트로이카 체제가 출범해서 여러 가지 세대 간 뭐 역동적으로 움직여가고 있어요.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혼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. 빨리 어떤 자신의 약점들을 안정감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좀 찾아서
최소한 1명 내지는 2명은 같이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그러한 이 자신의 약점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,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. 지금 이재명 후보가 너무 많은 말을 막 이렇게 쏟아내고 있고 그 방향들이 또 일정한 방향을 향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중도 쪽인 것 같기도 하고, 이게 좀 국민들 좀 헷갈리거든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의힘에 김종인 같은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. 김종인 같은 역할, 또 이준석 대표 같은 역할,